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환율이 기어이 1,500원을 뚫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중동에서는 서로 미사일 날리고 난리도 아니죠. 정말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브리핑을 듣고 계신 영업인 여러분, 아마 오늘 고객 만나러 가시는 발걸음이 꽤 무거우실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거시경제 충격이 확 덮칠 때 사람들의 심리는 가장 먼저 얼어붙게 마련이거든요. 불확실성이라는 공포가 눈앞을 가려버리니까요. 이런 날 고객 만나면 지갑이 닫혀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예 두꺼운 금고 안에 갇혀버리죠. 전쟁 난다는데 무슨 장기 금융상품이냐. 일단 현금 쥐고 상황부터 보자. 오늘 하루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기를 거절 멘트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이렇게 세상이 미친 듯이 요동칠 때야말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확정된 가치를 전달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 확정된 가치. 좋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꽁꽁 닫힌 고객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쏟아진 그 방대한 뉴스와 지표들 속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싹 파헤쳐서 단순히 세상에 불안합니다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객님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로 연결되는 오프닝 스피치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사회 뉴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선언까지 다뤄볼 텐데요. 네, 이 모든 걸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대비라는 하나의 렌즈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경제, 그 방안의 코끼리부터 치워볼까요? 네, 지금 상황은 그냥 단순한 악천후 수준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떠받치던 지각판 자체가 굉음을 내면서 쪼개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지각판이 쪼개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잖아요.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발전소를 아예 초토화하겠다고요. 와,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란의 대응도 상상을 초월해요. 맞아요. 이란도 물러서지 않죠. 호르무즈 해협 영구 폐쇄는 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걸프 주변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나선 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중동 국가들한테 식수원을 파괴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생존의 근간을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위협이거든요. 게다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핵시설을 겨냥해서 미사일까지 주고받고 있으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가 아주 다급하게 자제 촉구를 하고 나설 수밖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토 사무총장 발표를 보면 한국이랑 일본을 포함해서 무려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과 군사적 실행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오, 22개국이요? 전 세계가 사실상 전시체제나 다름없는 군사적 긴장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런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라. 아, 그래서 그 도망치는 자본의 흐름이 오늘 아침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찍힌 거군요. 원달러 환율이 기어이 1,500원 선을 찍고 올라가서 1,506.50원을 기록했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는 5,781.20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한국처럼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신흥국에서 쫙 빠져나가서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패권국, 즉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영업인 여러분이 고객을 만날 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고객님, 과연 달러를 쥐고 미국 자산에 숨어 있으면 모든 리스크가 사라질까요? 하는 거죠. 잠깐만요. 환율이 1,500원이고 미국으로 다 돈이 몰린다면 당장 고객 입장에선 나도 달러나 미국 주식 사서 숨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 흐름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착시입니다. 중동발 위기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 결국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물가 상승이요? 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는 절대 내려갈 수 없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그럼 결국 경기 둔화, 침체로 이어지거든요. 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미국 증시조차도 사실 극심한 변동성의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안전지대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곳마저 사실은 흔들리는 지각판 위에 있다는 거네요.
주식, 펀드, 심지어 현금 가치마저 인플레이션에 막 녹아내리는 상황이라면 우리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여러분이 다루시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 가치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출렁일 때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된 금액을 미래 특정 시점에 정확히 지급하는 안전판은 정말 보험이 유일하거든요. 보험의 확정 가치. 네. 글로벌 경제가 미친 듯이 요동칠수록 변하지 않는 확정 가치의 프리미엄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좋네요. 현장에 가셔서 환율이 1,500원을 넘고 코스피가 요동치는 이 완벽한 폭풍 속에서 고객님의 자산 중 가치가 절대 하락하지 않는 확정된 안전판은 몇 %나 됩니까? 이렇게 딱 물어본다면 방어적이던 고객의 눈빛도 분명 흔들릴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자, 그럼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밖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해안가에서 어떤 방벽을 쌓고 있는지 봐야겠죠? 국내 정치 경제 상황도 지금 거의 전시를 방불케 하죠. 가장 눈에 띄는 팩트는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서 무려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와, 25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푸네요. 네, 취약계층이랑 소상공인 지원하고 유류세 인하까지 검토 중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평소라면 재정 건전성 이유로 팽팽하게 맞섰을 야당, 더불어민주당마저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혔다는 거예요. 여야가 이견 없이 25조 원을 푼다? 이건 진짜 지금 상황이 턱 밑까지 칼이 들어온 절박한 위기라는 뜻이잖아요. 인사울직임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게 단순한 인물 검증을 넘어서 위기관리 능력을 벼랑 끝에서 테스트하는 분위기예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석학인 신현송 BIS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어요. 글로벌 경제 최전선에서 뛰던 인물을 사령탑에 앉힌다는 건 이 중동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낸 거 아닙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과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권 내부의 혼란도 극에 달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시끄러운 뉴스가 한두 기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참여 원천 배제 지시나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수청 설치를 앞두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잔존하고 있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주호영, 이진숙 같은 거물급들이 컷오프되면서 무소속 출마 시사하고 계파 갈등이 폭발 직전이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뛰는 영업인 입장에선 이런 정치 뉴스 다루기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자칫하면 고객의 정치적 성향을 건드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뉴스 듣다 보면 피로해져요. 아유,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데 내 코가 석자다. 보험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하기 쉽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적 색깔은 쫙 빼야 합니다. 대신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딱 추출하는 거죠. 팩트만 건져낸다? 네,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 그거 어떻게 화법으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고객님, 정부가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상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세계 최고 석학을 하는 총재로 긴급 수혈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 작은 국가나 다름없는 고객님의 가정 혹은 기업은 지금 당장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비상예비 자금이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와, 25조 원이라는 국가의 비상 예산을 거울 삼아서 고객 개인 과정의 비상 예산을 비춰보게 만드는 거군요. 국가도 저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데 개인은 빈손으로 폭풍우를 맞이할 거냐?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거대 담론을 내 삶의 문제로 확 끌어내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논리를 우리 일상 속 진짜 리스크,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 뉴스로 바로 연결해보죠. 이 부분이 사실 고객과의 대화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영역일 테니까요. 네, 환율이나 중동 위기가 약간 거리가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다룰 뉴스들은 당장 오늘 내 이웃이나 나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서늘한 현실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4일째인데 희생자 유족들이 찬간하는 가운데 경찰과 국과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죠.
손주한 대표이사가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도 보도됐고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죠. 그런데 제가 이 뉴스에서 주목한 건 눈물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2층 헬스장 불법 증축 의혹이거든요. 노조가 이전부터 안전 묵사를 비판해 왔는데 대표는 이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영어민 여러분, 이 뉴스는 법인 영업, 특히 CEO 플랜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완벽한 실전 교재입니다. 불법 증축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기업을 파멸로 이끄는지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불법 증축이 보험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엄청난 연관이 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에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으면 기존에 가입해둔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 사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가입해놨어도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건물 자체 재산 피해는 둘째 치더라도 인명피해에 대한 수십,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오롯이 기업과 대표이사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와, 거기다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더해지면 기업은 정말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인 CEO분께 이 뉴스를 건네면서 물어보셔야죠. 대표님, 회사 내부에 화재보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숨겨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사태 때 대표님 개인 자산까지 압류당하지 않도록 배상 책임 한도와 CEO 개인의 유동성 방어막은 2중, 3중으로 점검되어 있습니까? 이렇게요. 와, 대표의 눈물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재무적 붕괴 리스크를 딱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네요.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입니다. 네, 이게 진짜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두 번째 사회 이슈는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가족 돌봄 청년, 이른바 영케어러 문제가 심각해요. 대상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엄청난 숫자죠. 관련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지원 대상을 통합하는 문제나 청년 미래센터 확대 과제 등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거셉니다. 이 뉴스는 그냥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비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특히 치매나 장기간병 보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거든요. 간병보험이요? 네. 부모 세대의 질병이 어떻게 자녀 세대의 경제적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가문 전체의 부를 붕괴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20대, 30대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자산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아픈 부모 돌보느라 취업도 포기하고 사회랑 단절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당장 병원비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기대소득이 통째로 증발해버린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상담하실 때 이 간병보험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어떻게 바꿀까요? 고객님, 간병보험은 고객님이 아플 때 치료비 받으려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녀들의 빛나는 청춘과 미래의 경제력을 지켜주기 위한 가문 전체의 자산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파제입니다. 영케어러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방파제가 없었을 때 맞이하게 될 너무나 가혹한 현실의 숫자라는 걸 짚어주시는 거죠. 방파제래. 정말 뭉클하면서도 뼈아픈 표현이네요. 자, 질병이라는 내부 리스크를 봤다면 이번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도 봐야겠죠.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김훈이 검찰에 송치된다는 뉴스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수사 결과를 보니까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명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범행 전에 차량 블랙박스 다 제거하고 흉기의 결박 도구까지 미리 준비한 너무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대중에게 주는 본질적인 공포는 바로 통제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도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내 일상과 생명이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렇죠.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잘 살핀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상해나 사망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결코 내 의지나 조심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객 스스로 깨닫게 하는 씁쓸하지만 아주 확실한 사례죠. 네. 자, 글로벌 전쟁의 환율 폭등, 화재 사고의 강력 범죄까지 오늘 뉴스들이 워낙 묵직하다 보니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깨가 꽤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고객 만나자마자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면 고객이 오히려 겁을 먹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팅 초반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윤화해줄, 그러면서도 은근히 우리의 주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들을 좀 꺼내봐야 하겠습니다. 영업의 시작은 경직된 호흡을 가다듬는 스몰 토크부터죠.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와 날씨는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 소식 들으셨어요? 시범 경기 최종전에서 마침내 첫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야, 드디어 터졌네요. 네, 3타수 2안타로 아주 산뜻하게 정규 시즌을 맞이하게 됐고요.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도 질세라 5경기 연속 안타를 막 때려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시원하게 대문을 열어보시면 좋겠네요. 아주 활기차고 좋죠. 날씨도 완연하고 온화한 봄 날씨입니다. 다만 중부와 영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고요. 일교차도 큽니다. 제주도 쪽은 주중에 비 소식이 있네요. 아, 그럼 아침에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 있으니 기관지 건강 각별히 챙기시라는 따뜻한 안부 문자로 인사 건네기에 딱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문화계에도 엄청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 BTS가 무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컴백 공연을 펼쳤잖아요. 와, 10만 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K컬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대단한 사건이죠. 한국 문화유산 배경으로 국악이랑 힙합 섞어버렸는데 현장 열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네,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현상을 아주 가볍게 비틀어 본다면요. 여기서도 리스크 통제의 한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BTS 공연에서요? 어떤 한계죠?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한 곳에 쫙 모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과도한 통제가 수반되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대형 공연 인프라 부족, 보편적 시청권 문제 같은 게 고스란히 노출되었단 말이죠. 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네요. 맞아요. 아무리 훌륭하게 기획된 화려한 이벤트라 할지라도 시스템과 인프라라는 튼튼한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화 중에 살짝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스몰 토크도 결국 안전망이라는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네요. 그리고 오늘 제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 쪽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아, 그 테라펩 선언 말씀하시는군요. 네, 머스크가 테라펩 건설이라는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부터 스페이스X 위성통신, XAI 인공지능까지 본인 생태계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정말 머스크다운 발상이죠. 저는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천하의 일론 머스크도 남의 손에 자기 회사 옹기종을 맡기는 게 두려운 거구나. 대만이나 한국 파운드리에 기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겐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리스크였던 거잖아요. 완벽하게 메커니즘을 짚어내셨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제일 이상적인 효율성은 아웃소싱이지만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건 수직 계열화, 즉 모든 통제권을 내가 직접 쥐는 겁니다. 통제권을 준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가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외부의 불확실성을 내부로 쫙 끌어들여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확실성으로 바꾸기 위해서죠. 와, 불확실성을 잘모하는 비용으로 수십조를 기꺼이 지불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네요. 고객과의 미팅 테이블에서 이 뉴스를 이렇게 탁 던져보는 겁니다. 고객님,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 부자도 외부 요인에 자기 운명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자기만의 안전한 반도체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천재 경영자도 미래 리스크를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스스로 통제하려 하는데 고객님 가정의 미래 리스크 통제 권한은 지금 누구의 손에 맡겨두고 계십니까? 와, 아주 훌륭한 합법입니다. 흥미롭고 트렌디한 글로벌 빅테크 뉴스로 호기심을 딱 유발한 뒤에 고객 개인의 재무적 주도권과 리스크 방어라는 아주 날카로운 본질로 곧장 파고드는 셈이잖아요. 네네. 일론 머스크의 수십조 원짜리 성벽이나 고객이 가입하는 보험이나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확정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아주 매력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1,500원을 돌파한 환율의 공포, 국가의 25조 원짜리 비상 처방,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사린 화재와 질병의 덫,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통제법까지 다뤄봤네요. 네, 이 모든 복잡한 뉴스들이 결국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대비라는 하나의 굵은 선으로 쫙 연결되었죠.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함을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마음의 닻을 콱 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전문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무기 삼아 현장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닻을 내려줄 유일한 분들입니다. 자, 미팅 직전에 고객에게 숫자로 증명된 현실감을 부여하실 수 있도록 오늘 브리핑의 핵심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781.20으로 하락장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 1,500원을 뚫고 1,50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21,647.60, 그리고 극도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듯 금값은 4,500선을 훌쩍 넘어 4,574.9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뜨겁죠. 네, 비트코인 역시 1억 원을 넘어서 1억 229만 5천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이 숫자들을 고객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지표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가장 객관적인 재촉장이거든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고객과 마주 앉을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발걸음에 힘을 팍 실어줄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의 강렬한 명언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명언이죠? 만약 당신이 항상 하던 일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항상 어떤 것을 계속 얻게 될 것이다. 아, 오늘 당신이 만날 고객은 쏟아지는 이 불안한 뉴스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고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평소처럼 평범한 상품 설명서부터 들이면다면 늘 듣던 뻔한 거절의 대답만 돌아오겠죠. 그렇죠.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네, 오늘만큼은 다르게 접근해 보십시오. 무너지는 글로벌 지각판의 현실을 짚어주고 25조를 푸는 국가의 위기감을 개인의 삶으로 치환하며 일론 머스크처럼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확정된 안전판의 가치를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객의 시야를 확 넓혀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건네는 이 새로운 시선의 브리핑이 불안에 떠는 고객의 인생을 든든하게 바꿔놓을 결정적 통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업인 여러분, 오늘도 건투를 빕니다.